출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인데요. 앞서 2라운드에서 금요 시사 퀴즈 나갔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제국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는 이것이 내년 고국으로 돌아오는데요. 고종의 자주독립 의지가 담긴 역사적인 상징물로 6.25 전쟁 때 한 미군이 덕수궁에서 훔쳐서 미국으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제 지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국권의 상징이고 또 국가적인 문서에 사용되던 인장, 도장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보기는 이렇습니다. 1번 국세, 2번 숫국세, 3번 봉황새, 4번 잡새. 네, 어려운가요? 퀴즈 정답 관련 많은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6592님의 의견입니다. 도난당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네요. 하지만 늦게나마 돌아온다니 기쁩니다. 우리 것은 우리가 지켜야죠. 이렇게 느낌표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소금밥 학대 계모, 징역 10년 선고 적절합니까? 인데요. 1220님은 이런 의견이네요. 아이가 죽었는데 10년이라뇨. 말도 안 됩니다. 10년 동안 소금밥을 먹이고 싶은 심정이네요. 9435님은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왜 이렇게 경미한 겁니까?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아동학대 처벌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나도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게시판에 문자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정면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 친구 생일, 화요일 본부 모임, 수요일 동창회, 목요일 거래처 김과장, 금요일 불금. 이런 깐장! 간은 언제 쉬하는 거야? 식약처 인정 유산균 발효다시마 추출물 함유 모닝케어 플러스가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굿모닝 간 모닝케어 플러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비자들의 지갑이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나 보죠? 네, 월평균 가계소득은 증가세를 확대하고 있는데 소비지출 증가 수준은 여기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26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월평균 가계지출은 330만 1,000원으로 1.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소비를 오히려 줄인 항목들도 꽤 있는데요.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를 2.5% 줄였고 특히 일본 방사능 우려로 신선 수산물 지출은 5.4% 줄였습니다. 또 컴퓨터와 텔레비전과 관계가 깊은 영상 음향기기 지출도 18%나 크게 감소했습니다. 네, 일본의 방사능 우려로 신선 수산물 지출이 줄었다. 네, 이쪽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은 걱정이 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자업계 소식 좀 들어보죠. 먼저 LG전자 이야기 들어볼까요? 자사 스마트 TV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시청 채널 정보를 수집해서 구설수에 올랐나 보죠? 네, 이게 영국에서 먼저 알려졌습니다. IT 컨설턴트로 일하는 한 영국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LG 스마트 TV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을 작동시켜도 시청 정보가 LG전자의 서버로 전송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글이 퍼져나가자 LG전자가 즉각 조사에 나섰는데요. 시청 정보 수집 설정이 꺼졌을 때도 정보가 계속 전송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스마트 TV에서는 그 개별 시청자에 맞춰서 맞춤 광고를 내보내는데 다른 시청자가 많이 보는 인기 방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겁니다. LG전자는 즉각 사과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된 펌웨어를 즉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관련 소식 들어보죠.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대가로 무려 약 3천억 원을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 이런 배심원 판결이 나왔나 보죠?
네, 지난해 8월에 이미 6,800억 원의 손해배상액이 확정이 된 적이 있었는데, 미국 연방법원이 이번에 삼성전자가 애플에 2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78억 원을 더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삼성전자는 애플 측에 배상해야 할 금액이 1조 원에 달하게 된 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예, 금요일 저녁 고속도로 위로도 이동량이 상당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 서해대교에서 서평택까지,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매송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도심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고요. 도심으로 들어서서 서부간선도로 타셨다면 도심 쪽으로 전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또 뒤쪽으로 이어지는 성산대교도 한강다리 양방향으로 밀리고 있고요. 청담대교도 양방향, 영동대교도 양방향으로 밀립니다. 청담대교와 이어지는 분당 수서로는 전 시간보다 정체 구간 길어지면서 현재 장제교차로 이전부터 청담대교 올라설 때까지 대부분의 구간이 다 밀린다고 보셔야겠고요. 동부간선도로 통해서 의정부 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성동분기점 시작 지점부터 원릉분기점을 지나 녹천교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겠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날아온 중국발 수모구가 이번 주말에 절정에 이를 것이라는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최근 중국발 수모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한 상황이죠. 지난 16일에 있었던 사고, 서울 삼성동의 한 아파트에 충돌한 헬기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중국발 수모구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스모그가 국내에 미치고 있는, 중국발 스모그가 국내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환경연구관인 홍희덕 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에 중국발 스모그 미세먼지가 온다 이렇게 지금 예보가 돼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저희 과학원에서 예측한 결과에 의하면 내일은 새벽부터 서해안에서 우리나라로 동진하는 기류 영향으로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의 대기질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약간 나쁨 정도의 수준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약간 나쁜 정도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해마다 문제가 되는데 왜 이렇게 유독 미세먼지, 중국발 수모가 최근에 보면 아주 이 보도도 많이 되고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길래 그렇죠? 중국발 수모구가요? 일반 기상적인 영향으로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서풍이 불 때 중국에서 배출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유입돼 가지고 이러한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와 합쳐져서 대기질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네. 중국에는 어느 정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확인된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 상황을 보게 보면은 평소보다 다소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중국에는 이렇게 스모그가 왜 이렇게 자주 생기죠? 먼저 중국의 경제 발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급격한 경제 발전에 의해 가지고 공장의 가동이 늘어나고 자동차의 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의 가동이나 자동차 대수 증가로 인해서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서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중국 당국의 대처가 좀 약한가 보네요. 최근에 중국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 그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노후된 시설이라든지 또는 그 워낙 그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아직 현저하게 줄고 있는 그러한 그 효과는 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흔히들 뭐 지구 온난화 이것도 네. 항상 항상 뭐 원인 중에 하나로 여러 가지에 항상 네. 지적하는데 스모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지구 온난화와 그 중국의 스모그 발생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제 중국의 경우 중국발 스모그 발생 일수가 네. 52년 만에 가장 긴 일수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보통 며칠 정도입니까, 원래는요? 한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예. 그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그 중국 동부에 위치한 베이징이라든지 예. 그 허난성, 그 장수성 등은 스모그 일수가 올해 그 10일 내지 20일로 전일 대비 5 내지 10일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스모그가 자주 발생한 이유는 그 중국의 대기 정책에 의해서 네.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못하고 예. 확산되지 못한 오염물질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겨울철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추우면은 이 미세먼지라든지 중국발 스모그가 점점 심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절적으로 이제 11월은 중국에서 난방을 시작한 시기입니다. 중국은 그 난방용 연료로 주로 석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석탄을 연소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예. 겨울은 그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에 의해서 북서풍이 그 바람의 주 방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난방에 의해서 사용되는 연료가 많이 배출되는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스모그에 같이 있는 그 미세먼지를 흡입하면은 건강에 아주 안 좋다. 뭐 연간 2만 명이 숨진다. 뭐 이런 보고서도 나왔나 봐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좀 주의해야 됩니까? 네.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네. 미세먼지에 의한 인체 피해는 그 높은 미세먼지 농도에 짧은 기간 폭로되었을 때 바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네. 높은 농도에 의해서 장기간으로 폭로되었을 때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그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예보제의 약간 나쁨 정도의 농도는 한 81에서 12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정도인데 예. 이 정도의 농도는 그 건강한 사람이 바로 영향을 받는 수준은 아니고 호흡기 질환자라든지 심질환이 있는 환자 또는 어린이, 연세가 드신 노약자가 장시간 치료 활동을 가급적 자제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 약간 나쁨 정도의 방독면을 착용하거나 이럴 정도는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달리기 이런 거 하면은 좋지는 않겠네요. 네,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말에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중국발 스모그에 좀 신경 써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내일의 그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기예보와 함께 오늘 아마 국민들께 보도를 해드렸을 텐데요. 특히 그 내일 그 이러한 나쁜 이상이 예상되므로 호흡기 질환이 있으시거나 노약자들은 가급적 외출 시간을 줄이시고 외출 시에 그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이런 문제, 중국발 스모그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그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정책 대화를 제안하여 설치를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공동정책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한중일 간에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공동 연구를 통해서 중국의 오염물질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과학적인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삼국의 대기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스모그는 중국의 영향뿐만 아니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영향도 크므로 국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해결하기는 힘들겠네요. 말씀 들어보니까요. 네,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개선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관인 홍희덕 과장이었습니다. 2013년 총결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김치냉장고 TV 세탁기를 결산 특가로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 이사 후수 고객을 위한 최고 100만 원 추가 혜택까지 모두 놓치지 마세요. 전국 350여 개 매장에서 11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한 달쯤 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스페인 론다와 이탈리아 친케테레가 역시 상위권이군요. 1위는 이런 데라면 정말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소금밥 학대 계모 징역 10년 선고가 적절합니까? 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yes로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강지현 변호사님 그리고 하호영 기자 그리고 저 같이 함께하는 새 남자의 정치수다 이어가겠습니다. 4, 6, 24, 4, 5, 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안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과의 대화창 휴대전화 우물정 0945으로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강지현 변호사님 그리고 하호영 기자와 함께하는 새 남자의 정치수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K-POP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새 남자가 만났다. 새 남자의 정치 수다. 네, 금요일 저녁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네, 한 주간 정치권 뉴스를 살펴보고 다음 주 정치권도 전망해보는 새 남자와 함께하는 정치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입니다. 불금이라고 불리는 금요일 저녁인데요. 우리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요. 편하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yes에 있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후보였던 강지현 변호사님 그리고 한겨레 정치부의 하호영 기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온다고 그래갖고요. 네. 하늘이 좀 뿌연 것 같아요. 네. 우리 정치권도 이 기상이 좀 이런 거가 비슷하지 않나요, 강 변호사님? 뭐 미세 정도가 아니죠. 미세 네. 온통 먼지 구덩이죠. 네. 네. 우리가 정치 수다 떠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판이 빵점이니까. 네. 우리 수다도 다 빵점 수다를 떠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네. 그 지난 일주일 동안 뭐가 있었습니까? 네. 대통령이 뭐 시정 연설을 하고 뭐 네. 국정 대정부 질의를 한다고 좀 한참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게 뭐가 있어요? 감동의 정치. 감동은커녕 제기를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방송에서? 네. 예. 이게 무슨 국정원인이 또 군 사이버 사령부니 어쩌면 맨날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예, 우리가 오늘도 할 수 없이 빵점 수다를 떠는 수밖에 없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동의 정치 이번 주 없었나요? 사실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채점을 다 못하고 온 느낌. 아니죠. 예. 사건이 많아도 좀 감동 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감동이 있겠죠. 없나요? 이게 감동을 받을 새도 없이 밀려와가지고요. 아, 사실
문제를 다 못 풀고 있는 느낌, 채점을 네. 못 하고 있는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네. 채점을 못한다. 네. 못할 정도로 감동이 없다는 건가요? 감동 느낄 겨를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 네. 그럼 몇 점이에요? 우리 하 기자는 점수 잘 주는 편인데. 잘 주는 편이죠. 네. 그런데 요즘은 좀 낙제점 계속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 기자 점수가 짠 거 보니까 이 여의도 정치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네. 오늘 안철수 의원 측에서 오는 28일이면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다음 주 목요일 뭔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야기부터 한번 좀 짚어볼까요? 이제 독자 세력화를 추진 중이죠. 무소속의 안철수 의원. 강 변호사님이 안철수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 하겠다고 신당 관련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치권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너무 예단입니까? 신당 만들겠죠. 신당 안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만들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에 제3당이 참 많았어요. 정주영 씨도 무슨 당 만들었다가 쏙 들어갔지. 박찬종 씨, 이인재 씨, 당 명칭들도 요새 하도 다 써먹어가지고. 비슷비슷해요. 국민, 민주 이런 단어가 많았죠. 정의. 새정치란 말 쓴 적도 있어요. 아, 그랬나요? 그렇잖아요. 새정치. 새정치 그러네요. 도 있었어요. 좋은 말 다 써먹어버렸으니까 이제 또 뭔 말을 만들지 모르겠는데 이 대한민국 짓기도 어렵겠네요. 대한민국에서의 제3당 이것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공통점이 뭐냐면 1인 정당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야망이 좀 강했거나 또는 좀 인기가 있었거나 이랬을 때 이 제3당이 출연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또 선거가 끝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거나 아니면 통폐합이 되거나 무슨 이합 집산을 하는 그런 것이 그런 현상을 보였고 지금 우리가 양당제다라고 말할 정도로 거대 양당이 주축이 되는 사회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중도당 있죠. 진보당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양당 제도를 취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 그러니까 양당 중에 어느 한 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대통령을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 대통령이 제왕적이에요. 제왕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조선시대 왕보다도 더 센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후진국적인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진짜 참된 민주주의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제3당 어떤 제3당을 만들 것인지 이제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네. 하 기자. 대통령이 시정연설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시정연설을 한 다음에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손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손은 손을 대는 대로 금이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입장을 발표하는 대로 사실 전국이 계속 경색이 돼서요.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그만큼 마이다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다. 그래서 사실 그만큼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동을 줄 만한 어떤 키워드라든가 어떤 방법, 열쇠를 던져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국정을 어떻게든 펼치겠다. 예산 문제, 입법 문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은 했잖아요. 그렇죠? 박수는 많이 받았죠. 왜 여당으로. 이렇게 잡은? 여당으로부터. 대통령이 뭔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면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뭘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인식의 차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창조 경제도 어떻게 하고 민주 경제 활성화도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일자리 문제. 복지 예산 얼마를 쓰겠다라는 것도 시시콜콜이 아주 자세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TV 비추는 걸 보니까 앞에 예산안에 관련된 국정에 관한 그 내용들이 여러 페이지였대요. 근데 맨 뒤에 지금 현안 문제, 국정 문제와 관련돼 있는 것 같은 것은 달랑 몇 줄, 한 페이지, A4 용지 한 페이지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의 것이 덧붙여졌는데 그거 가지고 온통 나라는 시끄럽고 앞에 여러 페이지는 온데간데 없이 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 기자, 시정연설이라는 자체가 원래 국정을 어떻게 펼지 정책적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이렇게 정치 현안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다고 보면 원칙적인 측면에서 맞다고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잖아요. 현재 여의도에서 풀 수 없다라는 것이 1년도 벌써 이제 1년이 넘었죠. 그 같은 주제를 반복하는 것이. 대통령제 이 국가에서 여의도에서 풀 수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으니 이번엔 청와대에서
푸는 것을 보여줘야지 않겠느냐라고 사실 국민들도 기대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안 문제에 관련돼서요. 네. 예. 그것에 비하면 좀 실망스럽다는 것이죠. 강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정치권들이 말이죠. 무슨 애들도 아닌데 자기들이 해결할 문제를 자꾸 청와대에 대놓고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정원 문제에 있어서 특검을 도입하느냐 또 특위를 도입하느냐 이런 문제를 두고서도 네.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돼요. 대통령이 국회에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특별위원회도 국회의원들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청와대 제가 받을 일이 아니에요. 청와대 아무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협의가 안 되거든. 협의가 안 되니까 야당에서는 마치 저 아저씨들하고 얘기가 안 되니까 그 위에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청와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져달라는 식으로 맨날 때를 쓰고 뭐 이런 식의 형국이 돼 있는 거예요. 또 여당은 이것도 뭡니까? 아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왜 청와대에 자꾸 요구하게끔 만드냐고. 애예요? 애냐고. 그래서 도대체가 이 여야가 제의를 못하고 있으니까 청와대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앞에 말씀드린 이 대통령이 제왕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하다 안 되면 제왕님한테 쫓아가가지고 해결해 주세요 하는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강 변호사님 말씀에 대해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국회에 모든 걸 넘겼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회에 넘겼으니까 네. 국회에서 여야가 해주면 좋겠는데 네. 이 사람들이 싸우다가 안 되니까 또 청와대 쳐다보고 뭐 해주세요 애를 떼쓰는 것 같이 됐잖아요. 엄마한테 져달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도 골치 아프겠지. 왜 그렇잖아요. 하 기자, 여당 입장에서 청와대랑 일정한 선을 긋고 이렇게 협상 못 합니까? 사실 벌써 한 4-5개월 전이죠. 황운하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 사태를 해결해 보려고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 불가능해졌죠. 야당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두고 다시 뭐 여당의 누군가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이 사실 신뢰를 갖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마당이 됐으면 예. 애들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뭐 여야가 싸우는 걸 보고 애들이 싸운다고 칩시다. 네. 또 애들이 싸우면 또 엄마가 안 나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표현이 조금 표현이 좀 이상한지 표현이 좀 거칠어서 혹시 신경이 쓰이네요. 그러면 엄마가 나서서 야 얘들아 싸우지 마라 그러거나 네. 니들 좀 잘 타협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여야가 잘 합의해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합의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요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게 이 제왕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할 일이죠. 그런데 이 시정연설 쫙 여러 페이지에 걸치고 낭독한 후에 맨 뒤에 달랑 한마디 하니까 네.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은 것 같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제왕적 대통령 지위에 있는 대통령도 괴롭고 근데 대통령이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이렇게 이 골치 아픈 상황이 전개됐는데 청와대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좀 반성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도대체 옛날에 하던 식으로 그대로 배워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 기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관련된 트위터 글이 무려 120만 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재판에 넘기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이 이후에 이 여야 간의 어떤 이런 문제, 뭐 특검, 특위 이런 문제들은 더 복잡해지는 건가요? 아주 복잡해졌죠. 사실 야당 쪽에서는 변호사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표현이지만 공세가 심해졌고요. 여당 쪽에서는 약간 스텝이 꼬였습니다. 그거 봐라. 이거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121만 건을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뭐 약간 스텝이 좀 꼬인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라고 해서 뭐 그렇다고 뭐 제대로 된 공세를 펼치느냐. 또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에서 그러면 대선 불복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나오니까요. 약간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스텝이 좀 꼬인 상황이랄까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 제대로 하라고만 하면 될 걸 왜 그걸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정치권에서 끄집어 와가지고 잘했니 못했느니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잘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잘못했다고 그러고 스텝이 꼬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말이 바뀌어. 야당도 말이 바뀌어요. 그 무슨 입을 하나도 이렇게
엉뚱한 소리들을 합니까? 네. 게다가 요새 군 사이버 사령부 요 문제가 또 커졌는데 예. 이거 특정한 것 같던데요? 네. 하 기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네. 저 추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죠? 예. 추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23일입니다. 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네. 이사를 예고했거든요. 네. 그것은 지난 대선을 불법 선거로 규정한 것입니다. 사실 이걸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민주당도 이것에 대해서는 참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고요. 네. 새누리당은 이것은 오히려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종교계이지만 종교계의 입장이지만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밝히고 있고요. 네. 청와대 입장에서 오늘 저녁 아니에요? 청와대 23일입니다. 네. 청와대 입장에서도 좀 불쾌하게 좀 반응이 나오는가 봐요. 예. 네. 뭐 종교 집단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또 흔치는 않은 그렇죠. 겁니다. 천주교 네. 정의구현 사대단 같은 경우에는요. 네. 4대강 문제도 그렇고 그 이전에 민주화 과정에서도 그렇고 네. 역할이 있어서 사실 정권에서도 좀 부담이 될 겁니다. 네, 이 천주교에서도 정의구현 사재단은 계속 야권 성향, 지금 현재 그렇죠. 상황에서 야권 성향의 역할을 많이 해왔었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도 그랬죠. 네. 계속 해왔는데 종교인의 정치 개입에 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여당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야당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즐기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종교인이라고 해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라는 법이야 없죠. 그런 법은 없네. 그러면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종교인들이 가만히 있은 적이 있나요? 가까운 데 보세요. 가까운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그렇죠. 그 엄혹한 독재 시절에 아무도 말 못할 때 네. 종교인들이 나서서 얘기한 적도 있고요. 3.1운동 때 그 33인 선언문 33인 보세요. 그거 대부분 종교인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일제가 이제 임진왜란에 쳐들어왔을 때는 승려들이 나가서 이제 의병도 일으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시점이 과연 그런 상황이냐? 일제가 우리를 쳐들어왔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냐라고 하는 시대를 읽는 그런 이제 지혜가 지금 있어야 할 때인데요. 저는 이제 이 지식인들이나 종교인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잘못을 따질 때 참 어른같이 성숙한 지혜로서 말을 해야 되거든요. 네. 감정적으로 내가 기분 나쁜다고 해서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퍼붓으면 그 말입니까? 네. 말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대선 과정에서 1년 전 12월 지금 이 시점에서 있었던 일들 네.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MB가 대통령 있을 때 그 정부에서 저지른 일입니다. 네. 그것을 가지고 또 지금 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네. 어느 정도의 영향이 미쳤느냐 이거 이 숫자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게 있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번에 또 120만 건이 어쩌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것은 따질 일인데, 예. 지금 우리가 정말 이 정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야말로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뭐 사퇴하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정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 얘기한 것처럼 닉슨 대통령이 이 도청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야까지 갔는데 금년에 있었던 이 일들 수사하고 재판을 하게 되고 하는 이런 문제 또 개혁을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현 정권이 제대로 하면 뭐 사퇴가 아니라 하야 소리 꺼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정말 잘 해나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가지는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걸 지금 그동안에 새누리당이 여당 쪽에서 국회 세운 것처럼 은폐한다든가 축소한다든가 조작한다든가 이런 인상을 계속 더 주면 그야말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잘못한 게 있을 때는 아무리 전 정권 거라 하더라도 빨리빨리 수습을 하고 넘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빨가벗고 그 여자아이 하나 건드려가지고 난리 치지 않았어요. 네. 그때 그냥 부인하고 거짓말을 계속 해봤어요. 루인스키 스캔들이죠. 루인스키 사건. 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네.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얼른 자백했잖아요. 네? 뭐라고 그랬죠? 부적절한 관계. 그 유식한 말로 아주 자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넘어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세가 정직하다. 솔직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도 지금 이 국정원 사건이라든가 군 사이버 사령부 사건이라든가 또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사건에 있어서
명백하게 밝히고 그리고 또 전 정권 것이지만 유감을 표명한다든가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도 고치겠다. 다시는 이 땅에서 국가기관이 선거 때 설치는 일은 없게 하겠다.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고 결의를 표명하고 라고 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점에 있어서 좀 귀추를 더 지켜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 기자는 계속 고개만 끄덕끄덕 하셨는데 네. 이 1년간 끌고 있는 이런 여야 간의 대치 정국의 핵심인 이런 대선 개입 의혹과 같은 관련 문제도 이제 어떻게 좀 정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여야에서 어떤 식으로 또 움직일 것 같아요? 사실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고요. 사실 모든 게 다 엮여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심지어 이제 좀 이따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 이석기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원 사건이나 국군 사이버 사령부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단순히 이것을 해결하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공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갈 수 있고 연말까지도요? 사실 국정원 사건도 그렇고 군 사이버 사령부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중간 수사 결과 발표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애초에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현재 국정원 그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해져 있어요. 그래서 재판 결과나 재판의 진행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사건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 의견 한번 같이 하죠. 2828님 빵점 변호사님 화이팅이라고 하셨고요. 빵점이 됐네요. 7366님 스트레스 주는 정치 빵점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국회 세비 반납하세요 라고 하셨네요. 강 변호사님 주장하시는 건데 늘 세비 반납. 네. 6239님은요. 오늘 하 기자님 비유가 너무 멋집니다. 마이너스의 손에서 빵 터졌어요 라고 주셨고요. 6157님은 제가 보기엔 대통령의 권한이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에게도 박근혜 씨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시정연설 때도 박수를 안 치는 분들도 있던데요 라고 물음표 주셨는데 진짜 강 변호사님 35번 박수를 쳤다.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데 야당 의원들은 이제 박수를 안 쳤어요. 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역대 대통령의 시정연설, 요 앞에 뭐 임명박, 그 앞에 그 전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일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당과 야당 사이가 이래야 될까? 네. 또 야당과 이 대통령 사이가 이래야 될까? 예. 이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가? 네.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점수를 못 따는 대통령도 그렇고 거기다 대놓고 저렇게 이제 초를 치는 야당도 그렇고 이거는 동네 뒷골목에 패거리들이 이 조폭들이 하는 방식이지 이게 이 나라를 걱정하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일하는 더군다나 세비까지 받아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부디 화합하세요. 지금 새 정치는 따는 게 아닙니다. 화합 정치입니다. 예. 화합 정치를 하는 게 새 정치지 또 시간 또 당 하나 또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뭐 똑같은 거 또 비슷한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치고받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헌 정치지 무슨 새 정치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부디 화합하고 대결과 투쟁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말이죠. 또 의견이 있을 때는 아주 열띤 토론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주먹질 하지 마라. 말로 해라. 그것도 좀 예쁜 말로 좀 하세요. 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하 기자, 오늘 여야 간에 상당히 이제 그 팽팽히 맞섰던 어떤 사안 중에 하나는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 결의안, 그리고 이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문제. 결국 오늘 처리는 못하고 다음 주에 다시 논의하자라고 일단 가닥을 잡았죠? 네. 이게 다음 주에도 어떻게 전국에 영향을 줄까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은요. 기자가 모르겠다는 얘기 또 처음 듣네요. 여야 원내 지도부가 지금도 아마 만나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을 거고 어떤 식으로 좀 풀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국정원 사건이나 군 사이버 사령부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어서 진행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이 121만 건 사실 이것도 갑자기 튀어나온 거잖아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바로 이
뭐 선해임하느냐, 후인준하느냐, 뭐 이런 문제. 네.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이거는요, 다 이 꼼수들을 노리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안을 먼저 통과시켜 놓고 나면 그 다음번 안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야권에서는 어떤 안을 더 먼저 하자고 그러고 여권에서는 어떤 안을 먼저 하자는 거예요. 네. 이게 다 꼼수 정치고 잔머리 정치입니다. 이거 보세요. 네. 이 인사청문회라는 게 왜 있느냐고 하면. 인사청문회 끝났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국회가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면 되고 네. 또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해야 되는데 소수여가지고 밀리면 밀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해서 이 야당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발령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가 있는 사람을 발령낸 대통령이다. 이렇게 못이 베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정말 하자가 많은 사람, 잘못이 많은 사람 함부로 임명해서도 안 되고, 네.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국회를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면 밀어붙이고 그런 거죠. 그게 법대로 하세요, 제 얘기는. 법대로. 네. 네? 야당에서는 반대할 권리가 있고, 또 대통령은 밀어붙여가지고, 임명할 권리도 있어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하지, 이상한 거 두 개를 엮어가지고, 우리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겁니까, 지금? 이딴 식으로 이 꼼수 정치, 잔머리 정치 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 좀 그렇게 보는 거죠. 네. 한 건 한 건,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네. 네. 특히 뭐 복지부 장관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법인카드 문제. 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고발당했더구만. 네. 네? 만약 그렇게 되면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장관 발령 내도 횡령죄를 검찰에 가서 조사받아야 돼. 그렇죠? 만약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야당에서 반대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임명할 권한이 있거든요. 야당이 워낙 반대를 많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를 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그것에 불문하고 대통령은 이제 통과가 되지 않아도 임명을 할 권리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책임을 누가 뒤집어 쓰느냐 이거예요. 만일 대통령이 무리해서 하면 대통령이 뒤집어 쓸 거고 야당 책임이 없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이 법대로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이 꼼수를 부리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기자, 강근호 선생님은 야당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야당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야당 책임이 없다고 했어요? 아마 야당 책임이 아주 많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이 인사청문회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하는 거. 네. 그건 야당이 잘하는 거죠.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잘못했다고요? 예. 네. 하기자 다음 주 전망을 이제 잘 모르겠다고 그러셨는데 모르면 또 기사는 어떻게 써요? 네. 그러게 걱정이에요. 하지만 사건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을 것 같다. 네, 걱정입니다. 네. 네. 청취자분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5574님인데요. 올해 잘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군 사이버 수사 정말 똑부러지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 남자의 수다 포레버 하트 100개. 감사합니다. 하트 100개 갖고 되나 이거. 예. 두 분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금요일 저녁 나와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8대 매니페스토 대선 후보였던 강지현 변호사님 그리고 한겨레 정치부의 하우영 기자였습니다.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그들의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당신만의 은밀한 노트를 만들었다. 노트에 지문인식을 더한 베가 시크릿 노트. 훌륭한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한 발 더 간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네, 공부하고 공연 가는 금요 시사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국권의 상징으로 국가적 문서에 사용되던 인장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질문이었는데요. 정답은 1번 국세였습니다. 뮤지컬 넌센스 잼버리 공연 티켓 받으실 행운의 주인공은요. 휴대전화 끝자리 4249님, 3692님, 4296님, 6976님, 8119님입니다. 네, 제작진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순과 여러분과 함께한 yes or no 질문은 소금밥 학대 계모, 징역 10년 선고 적절합니까? 였죠. 오늘 의견 보내주신 분들 모두가 만장일치로 10년 전때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의견 문자 주신 당첨자는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